네, 일률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전동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 일률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전동기 A, B가 질량 M인 물체를 각각 당길 때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정한 속력이면 네, 힘의 평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가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나의 가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나보다는 크다. 아니죠. 중력은 mg니까 지금 이제 질량이 같으면 그죠? 지금 질량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도 같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제 3번, 4번은 답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A가 물체에 작용하는 즉 이제 전동기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B에서보다는 더 작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물체가 이렇게 이제 경사면에 놓여 있을 때, 이 mg의 이 아래쪽 방향 성분은 너무나 유명하죠. mg 사인 세터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쪽에서 모터가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 얘랑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터의 힘은, 그래서 모터의 힘은, 또는 전동기의 힘은 mg 사인 세타예요. 근데 지금 가 쪽하고 나 쪽 그림을 보시면 질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세타가 이제 큰 나 쪽이 더 이제 전동기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mg 사인 세타는 B에서보다는 더 작다 맞고, 디귿 일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일률 잠깐만 봅시다. 자, 일률은 원래 T분의 W고, 그 다음에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되고, 여기서 T분의 S가 속력이 되죠. 자, 지금 가 쪽하고 나 쪽을 보시면 속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게 전동기에서 힘을 또는 어딘 게 이제 물체가 힘을 많이 받냐면 나 쪽에서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 쪽에서 전동기가 훨씬 일률이 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일률은 B가 더 크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5번 뭐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영희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자, 지면에 도달한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다면은 운동 에너지가 딱 증가하겠죠. 자, 어쨌든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중력이 없으면 밑으로 갈 수가 없겠죠. 니은 중력이 종이 비행기 일을 하였다. 그 다음에 디귿.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건 틀렸죠. 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틀렸으니까 그냥 답은 2번인 걸로. 네,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어요. 자,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잠깐 합시다. 자, 지금 종이 비행기가 이제 요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그래비테이션이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중력의 힘, 중력, 어, 중력, 그 다음에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S라고 합시다. 이쪽이 S고 그 다음에 이쪽이 MG라고 합시다. 그럼 요 세타는 뭐냐면 요 사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S 코사인 요거 자체는 어떤 물리적 의미가 숨어 있나?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Y축이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이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체 변이 S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거 직선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벡터 분배를 하면은 요쪽이 Y 성분이고 또 요쪽이 X 성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S라고 하고 요걸 세타라고 세타라고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으로 한 거죠. 아, 지금 세타가 뭐냐면 힘하고 S 사이의 각도가 원래 세타예요. 자, 그러면 요게 S면 요거는 뭐냐? 아, 요거는 S 코사인이죠. 그다음 요거는 S 사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 S 코사인은 뭘 뜻하는 거냐? 예,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이 중력 방향,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그 거리를 S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높이 H인 거죠. 높이 H. 자, 그럼 얘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중력이 한 일은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mg 그 다음에 곱하기 h 요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에요? 위치 에너지하고 많이 보던 식이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수학적으로는 위치 에너지하고 크기가 같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중력이 아니라 mg 곱하기 h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보통 이제 정지란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힘의 평형이거나 또는 이제 초속도가 0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힘의 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살짝 봐도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정지란 말은 초속도가 0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힘 F를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FT 그래프죠. 아시다시피 FT 그래프는 충격량을 뜻합니다. 자, 기억 1초일 때의 가속도가 가장 크다. 아니죠, 가속도는 어차피 힘이 제일, F는 MA니까, 가속도는 힘이 제일 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속도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제 많이 당황하시는데, 가속도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F는 MA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힘이 큰 게 큰 거예요. 어디가 힘이 제일 커요? 6초와 7초 사이에서 힘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 기억은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의 4배다. 이 운동량의 크기가 왜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FT 그래프가 출제되는데 FT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차피 이 운동량 변화량이 FT 그래프의 면적하고 똑같으니까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면적. 8초일 때 면적이랑 1초일 때 면적이랑 몇 배 차이 나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충격량, 운동량 관계라는 게 있어요. 충격량, 운동량 관계라는 게 있는데 뭐냐? 충격을 주면 즉 F 곱하기 T라는 걸 주면 운동량이 변해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FT는 뭐냐면 FT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델타 P는 P final 마이너스 P 이니셜. 그러니까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합시다. P 자체는 원래는 MV란 말이에요. 그래서 MV 파이널 마이너스 MV 이니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뭐라고 줬냐면 정지했다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0이라는 뜻이에요. 0.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래프의 면적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 또는 나중 속도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이제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요 값은 0이니까 그죠? 요 면적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시면 돼요. 네, 그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초에서의 운동량하고 1초일 때에서 운동량을 구해라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초면은
1초면은 이제 요 면적,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는 3이에요, 3. 그죠? 그래서 1초일 때의 운동량은 이제 3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초일 때의 면적이니까, 예, 이 면적 6, 그 다음에 요 면적 2, 8 됐죠? 그 다음에 요 면적 4, 12 됐죠? 12. 네, 12. 그러니까 12하고 3이니까 4배 차이 난다. 니은 맞네요. 그죠? 네, 니은 맞고. 자, 그 다음 디귿. 0초와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0초와 1초까지 이동한 거리의 8배다. 라고 또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은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네요. 지금 FT 그래프를 줬는데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굉장히 당연한 짓인데, 왜냐면 FT 그래프에서 이 힘을 그 가속도로 아니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FT 그래프는 AT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AT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 나 그래프에서 AT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그 AT 그래프를 다시 VT 그래프 그 다음에 ST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FT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돼 있어요. 어, 그래서 F는 값이 주어졌는데 질량은 M이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3초까지 이동한 이 거리랑 그 다음에 1초까지 이동한 거리랑 그 거리만 비교를 몇 배 차이 났냐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구체적으로 뭐 정확하게 2kg다 3kg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네, 몇 배다 이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을 그냥 1kg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F는 MA에서 질량이 1kg면 F하고 A는 이제 수학적으로 값이 같아지죠. 그럼 요거는 FT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고지고대로 AT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초까지 거리하고 3초까지 거리니까 일단은 이제 요 부분은 그냥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AT 그래프예요. 자, 이거를 이제 VT 그래프로 한번 고쳐봅시다. 네, 옆에다가 요렇게 쓰죠. VT 그래프. 자, 1, 2, 3. 자, 보시면은 이제 1초와 3초 사이에 요 면적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얘가 이게 3까지 속력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면적이 또 3이죠. 그럼 3만큼 또 면적이 속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6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초와 3초 사이에서는 등속으로 쫙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VT 그래프 나왔으니까 ST 그래프 해석은 이제 가능하죠. 자, 1초까지 요 면적은 1.5m고요. 그 다음에 0초에서 3초까지 전체 면적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 요 삼각형을 여기다가 메꿔 놓을 수 있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전체 사각형, 요만큼의 사각형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2초, 그 다음에 이거는 6이니까 2, 6에 12,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8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요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3초까지의 거리는 1초까지 거리보다 8배다. 맞는 거죠. 네, 디귿은 어렵진 않은데 조금 짜증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돌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 상에서 물체 AB가 오른쪽으로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가 왼쪽으로 2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뭐 B하고 C는 이제 곧 충돌하겠네요. 그죠? 자, ABC의 질량은 각각 2m, m, m이고 A와 C는 B로부터 각각 L만큼 떨어져 있다. 각 충돌에서 충돌한 물체들은 각각 한 덩어리가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예.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B와 C가 충돌하고 나면은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요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B하고 C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예,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MV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M2V고 그 다음에 합쳐지면은 2M의 V 프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MV니까 V'은 마이너스 2분의 1 V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돌하는 위치는 이 거리 속력이 1대2니까 거리가 1대2인 지점 즉 이제 여기는 3분의 L 여기는 3분의 2L 인 지점 여기서 딱 충돌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속력이 마이너스 2분의 1 V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속력이 V였으니까 얘네들이 충돌할 때까지 얘도 얼마 움직이냐면 3분의 L만큼 이렇게 여기까지 올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여기서 얘는 계속 V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V로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서 충돌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속력은 V고 이 녀석의 속력은 이쪽으로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력이 지금 2배 차이 나면 거리도 2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얘가 2칸 이동하는 동안에 얘는 1칸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이 한 덩어리가 된 BC랑 충돌하는 지점은 여기서 충돌을 다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D급번에서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BC가 한 덩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A랑 충돌하는 경우는 L 위치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맞고요. 디귿은 뭐 당황하지 않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니은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A와 충돌한 직후에 정지하느냐.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얘네들이 A랑 충돌하고 나면 그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 네, 운동량 보존 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이 녀석의 운동량은 EMV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운동량은, 네, 총 질량은 이제 EM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속력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V니까, 그냥 MV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코르, 또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죠? 네, 그러므로 V 더블 프라임은 플러스 3분의 V. 네, 충돌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정지한다 이 말은 이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억 디귿해서 이제 4번이 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충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중심선을 따라 운동하던 물체 A와 중심선 상에 정지있던 물체 B가 충돌한 후 각 A, B는 각각 벽면과 충돌해서 이때는 이제 속력 변화 없이 또 다시 튕겨났다.
그림에서는 중심선에서부터 y만큼 떨어진 그런 P점에서 다시 충돌했다. 자, 이때 질량이 MA이고 MA, MB이고 그렇다면은 Y는 얼마냐? 예. 자, 이건 2차원 충돌인데요. 2차원 충돌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18번 2차원 충돌인데 우선 첫 번째 이제 배경지식 첫 번째 분열 문제. 자, 이제 멀쩡한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한쪽이 M, 한쪽이 EM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속도는 VA, VB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이때 속도의 B가 얼마냐 이런 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제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은 이제 전체 0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갔고요. M 곱하기 VA. 얘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EM의 VB. 자, 그 말은 VA는 마이너스 2VB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질량이 절반이면요, 속력은 반비례해서 오히려 2배 정도 얘가 A가 더 커요. 질량이 반이면은.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고. 이게 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분열할 때의 속력은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력 자체는 또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에.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분열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날아간 거리랑 이 녀석이 날아간 거리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속력이 거리에 비례하고 다시 속력은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그럼 이제 거리는 또 질량에 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나면 가벼운 게 되게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지식은 2차원 충돌입니다. 자, 질량이 M1인 공이 V로 이제 날아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M2는 정지해 있었어요. 네. M2가 움직이는 2차원 충돌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 M1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M1이. 속력은 V1'이고 이게 세타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2는 이제 이쪽으로 세타2의 각도로 M2가 V2'의 속도로 날아갔어요. 자,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봐라. 자, X축 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Y축 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자, 충돌 전에 Y축 방향으로 운동량이 있었나요? 속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얘는 X축으로만 운동했고 얘는 정지했었으니까 충돌 전에는 값이 0이었어요. 그다음 충돌 후는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V1'이었는데 이 녀석의 Y축 방향 속도는 사인을 곱하면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속도가 V2'인데 Y축 방향 속도는 역시나 사인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을 보시면 1번 물체 같은 경우는 M1 V1'의 사인 스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갔죠.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M2 V2'의 사인 세타2 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쓰지 말고요. 그냥 이제 어차피 Y축 성분이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결국 Y축 성분 나타내려고 쓴 거니까 그냥 Y 성분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사인 붙이지 말고요. 귀찮으니까 그냥 Y 성분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퀄이 나왔죠. 이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 자체가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V1Y 프라임 대 V2Y 프라임은 요거는 M M2 대 M1이다. 이렇게. 즉 이제 속력의 Y 성분하고 질량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M1분의 1 대 M2분의 1. 또는
반비례 or 네, 속력의 y 성분은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드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분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아까 분열일 때도 나중 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충돌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나중 속도의 y 성분이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나중 속력의 네, 이게 뭐야 나중 속력이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물리는 대칭성의 학문입니다. 물리는 대칭성의 학문인데 그 말인즉슨 어떤 그 두 파트든지 비교를 하면은 이제 공통점, 유사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분열에서도 나중 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고, 2차원 충돌에서도 나중 속도의 y 성분이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얘는 분열하고 뭐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분열하고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정면에서 보면 2차원 충돌이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자, 그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M1이 달려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처음에 얘네들은 정지한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요. 옆에서 보면. 네. M1은 위로 가고 M2는 아래로 가는 걸로만 보입니다. 즉,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비록 2차원 충돌이지만 뭘로 보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위로 팡 터지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즉, 2차원 충돌은 옆에서 보면 그냥 분열 문제입니다. 분열 문제. Y축 방향으로의 분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분열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Y축 방향 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벽이 있고 여기도 벽이 있고 여기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와서 B하고 땅 충돌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A는 이제 위로 가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다시 여기에 만났어요. 요 사이의 거리는 이제 D다, Y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차원 충돌입니다. 2차원 충돌은 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처럼 보인다고요? 네, Y축 방향으로 예, 분열처럼 보입니다. Y축 방향으로의 분열 문제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냐면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속도는 또 뭐에 비례합니까? 네, 이동거리에 비례하죠. 이동거리. 무슨 이동거리냐? 이게 Y축 방향 속도니까 Y축 방향 이동거리일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D만큼 이동했어요. 이게 D이고 얘도 D입니다. 지금. 그럼 D만큼 이동했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요 거리는 D-Y란 말이에요. 그래서 S가 이동한 거리는요. 네. D 그 다음에 D-Y 해서 2D-Y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A가 이동한 거리는. 그에 반해서 B가 이동한 거는 여기 D 내려왔죠? 다시 D 올라갔죠? 그 다음에 Y만큼 더 갔죠. 즉 2D 플러스 Y만큼 더 갔다고요. 근데 이 Y축 방향 이동 거리는 결국 속력의 Y축 방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네 이거를 수학적으로 2D-Y 대 2D 플러스 Y는 그 다음에 이게 반비례니까 MA분의 1 대 MB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은요 여기서 원래 찾고 싶었던 Y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뭐만 알면요. 2차원 충돌은 옆에서 보면 분열 문제다. 그 다음에 분열에서는 이 Y축 방향 이 속력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더불어 이 속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하고 Y축 방향 거리하고 질량은 반비례한다. 그 수식이 이제 이건 거예요. 거리하고 질량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개념 자체는 기본적인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은, 네, D다, 1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다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충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분열 문제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